자,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제목이 절대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쓰지 말고 그냥 들어. 하고 싶은 게 뭔지 오늘 얘기해 줄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이죠. 성립하는 부등식. 오늘 뭐 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따질 거 없이. 예.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무조건은 여기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립하는 거. 근데 배운 적이 있다?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배운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1학기 때 배웠는데. 2차 함수.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얘가 판별식이 음수인 관계로 근이 없는 2차식이야. 그건 2차 함수로 말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0은 x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y값이 무조건 다 양수 쪽에 있으니까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그 값들은 전부 다 양수값을 가지는 게 맞죠. 이런 부등식이 이제 절대부등식 같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 풀던 건 뭐예요? x제곱 빼기 x 빼기 2 0보다 작다. 이거 풀면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서 답을 넣어야 니네가 이렇게 썼던 부등식이잖아. 이거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 이 범위에 있는 숫자만 만족해. 다른 숫자들은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절대 부등식은 x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종류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에만 한정된 건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어쨌든 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고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인지 아닌지 찾는 문제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도구들을 내가 조금 소개해 줄 건데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무조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은 말이야 즉 이거의 뭐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실수이기만 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크다 작다를 표시하는 거에는 허수는 의미가 없어. 허수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수에 대한 것만 하는데 그때 실수라면 완전 제곱식이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확인할 때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쓰니까 하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형태요. 그 다음에는 절대값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얘도 일부는 완전 제곱식 형태를 이용할 거고 일부는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절대값 포함 형태 중에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다 써줄 텐데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 근데 먼저 인정을 한 다음에 외워.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라고. 첫 번째 절대값 a를 제곱한 거랑 어떤 수 a를 제곱한 건 동일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 잘 이용하세요. 네, 실수인가요? 자, 실수인 거죠. 실수인 거. 자, 두 번째는 절대값 a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거 상황을 설명할 때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양수라면 는이 되겠죠? 0이라도 는이 되겠지? 근데 a가 음수라면 절대값 쪽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지? 마지막 네 번째,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a하고 b를 곱한 거의 절대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아니, 네?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하면 그게 그냥 A, B를 곱한 거의 절대값과 동일하다고. 만약에 뭐 A,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절대값을 씌우면 전부 다 양의 값이겠지? 그럼 양의 값 곱하기 양. 예를 들면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2고 이거 절대값 씌우면 3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6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숫자를 두 개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에 관련된 기본 성질인 거야. 요 내용을 반드시 이따가 적어두고 외워두시기 바란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야.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찾거나 증명하는 과정 중에 써먹을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쓸 건데 어느 게 크냐 작으냐를 비교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해 줄 건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해봤는데 실수이기만 하면 크기 비교하는 방법의 기본 방법이 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니? 이게 큰지 알아보고 싶어 니네가. 제곱하기. 그것도 있는데요. 네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네요.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이기만 하면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 그런데 만약에 양수가 나왔어. 그럼 누가 큰 거냐? 네. 앞에 게 큰 거지. 맞아? 네, 그런 식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A에서 B를 뺐어. 근데 0이 나와버렸어. 같아요. 그럼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같다는 얘기라고 이게.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나와버렸어. 그렇다면 누가 큰 거야 이제는? 뒤에 게 큰 거지. 그죠? 뒤에 게 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빨리 빨리 시작했어. 이거 줘. 네. 근데 이거 저밖에 없어서. 오케이. 쓸데없잖아. 오케이. 딴 애들은 지금 저기 학교 행사 때문에 좀 불편한 못 온 애들 있어. 얘네 빼고는. 자, 그래서 크기 비교의 경우는 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빼가지고 이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밝히면 어느 쪽이 크다는 얘기를 무조건 어느 쪽이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절대값 관련한 거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자주 써먹을 거야. 두 번째는 만약에 둘 다 양수임이 분명하다면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돼. 그러니까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양의 범위에만 한정되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둘 다 양수인 경우라면 그냥 빼서 이게 양인지 음인지 밝히기 힘들 때는 아까 선우 얘기한 대로 제곱끼리 빼보는 거예요. 그래도 크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음수랑 양수가 섞여 있으면 안 돼. 둘 다 양수 쪽이라면 제곱한 놈이 크면 그게 큰 거야. 그러니까 니네 보고 만약에 루트 5하고 루트 7이 어느 쪽이 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니? 루트 7. 루트 7이 크다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위에 걸 쓴다면 루트 7 빼기 루트 5가 양수임을 보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이고 이게 양수이긴 분명하다면 이거의 제곱하고 이거의 제곱끼리 빼봐서 양수가 나오니까 얘가 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제곱끼리 빼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양수임이 분명하다면 제곱에서 제곱을 빼봤을 때 양수가 나온다면 A가 더 크다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거고, 제곱끼리 빼봤을 때 0이 나온다면 둘 다 양수인 경우야. 둘이 같다는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다 이 얘기죠. 만약에 제곱끼리 빼봤을 때 음수가 나온다면 A보다는 B가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게 항상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거 증명해서는 제곱끼리 빼는 방법도 굉장히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인 경우는 그 절대값이랑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정을 진 거야. 그래서 음수 양수가 섞여 있는 거 말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개가 주로 쓰는 거야.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그래서 완전 제곱식 모양을 만들거나 절대값 형태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는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참고로 알아도 역시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이라면 이걸 크게 할 때
둘이 나눈 결과를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A 나누기 B를 했어. 그랬더니 1보다 큰 숫자가 나왔어. 그럼 누가 크다는 거야? A. 위에 게 크다는 거야.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A가 더 크다는 말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A 나누기 B를 했는데 1이 나와버렸다면 이건 이제 같다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A 나누기 B를 했는데 1보다 작은 양수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양수가 나온다면 그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절대부등식, 무조건 성립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짓을 찾거나 증명을 할 때 써먹어야 되는 핵심 내용들인 거예요. 이제 이거로부터 튕겨나온 아주 전형적인 어떤 형태, 특수한 형태의 것들을 두 가지만 더 배우면 오늘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1번, 2번 요 두 개를 먼저 해보고요. 이걸로부터 나온 특수한 경우, 가장 실험 문제 출제율이 높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와 혹시 드물게, 학교에서 드물게 어떨 때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그 두 가지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을 소개를 할 거야. 일단 요거까지 일단 캡처를 해둡니다. 사진을 찍어 두시고 반드시 정리해라. 얘를 이해하지 않고 얘를 써먹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헷갈릴 거야. 조금. 나는 이거에 따라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따라서 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왜?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네, 캡처해놓고 이거는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그 다음 영상 자체도 오늘 건 올려줄 테니까 듣긴 들어서 그때는 이해되는데 문제 풀 때 보니까 모르겠어. 내용이 좀 어려워. 그러면 참고하시기 바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유형 1과 유형 2에 들어있는 몇 개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뭐 빼서 비교한다든가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형태들하고 절대값 들어있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 중에 일부는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니네가 생으로 써야 돼. 이걸 증명하시오. 그냥 그렇게만 나와. 그건 쭉 증명 과정 써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너네 보고 1159번을 한번 같이 봐봐. 1159번을 보고 의미 아닌 실수 A, B, C 그랬으니까 A, B, C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럴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있는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가. 그럼 내가 기억 한번 보여줄게. 기억은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어. 요거는 이제 내가 증명해 줄 텐데 하고 나서 이 모양을 한번 그냥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무조건 참입니다. 참인 게 맞는데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야. 이것도 참인 거고 이것도 참인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 혹시 니네 이거 기억하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다가 얼마 더 했다 뺐다 해야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그거 어떻게 보는 거죠? 이거에 절반의 절반. 그렇지, 절반의 제곱 숫자를 더했다 뺐다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지. 이차함수할 때 배웠을 거야. 자, 얘도 그럼 생각해. 얘를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해. B가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A에다가 마이너스 B가 이제 개수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 4분의 B제곱. 그죠? 4분의 B제곱을 더했다 뺐다 했어. 물론 여기 뒤에 있는 B제곱은 원래 있었으니까 써줘야 되고. 그럼 여기 세 개를 쓴 게 A 쓴 다음에 요 숫자의 절반을 제곱한 거를 묶어서 쓸 수 있고 요 뒤에는 4분의 3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인 거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실수, 양수야 물론. 이게 실수 형태가 되니까 그거의 제곱을 한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3 B제곱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B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두 개를 더했다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 끝. 완전 제곱식으로 한 거야. 완전 제곱. 번호 주면 안 돼요. 이거 잡아. 그 다음 니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얘가 루트 A 더하기 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내가 다른 거 뺀다로 좀 힘들었던 게 이거였던 게 루트 5하고 루트 7하고 어느 게 안 될 때 이 루트가 들어있을 때는 제곱끼리 빼는 거를 이제 추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크거나 같으냐라고 했을 때 요 놈의 제곱하고 요 놈의 제곱을 빼보자 이 얘기야. 제곱끼리 빼보자.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A. 그 다음에 2 루트 A 루트 B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빼기 루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 A랑 A는 지워질 거 아니야. B랑 B도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2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건데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 루트 AB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확실하죠? 그럼 제곱끼리 빼서 얘가 더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면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것도 이해돼요? 자, 디귿이요. 디귿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무조건 루트 AB, 루트 BC, 루트 CA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나요? 라고 했어. 느낌상으로는 어떠냐? 이거 무조건 맞을 것 같냐? 아니면 틀릴 것 같으냐? 잘 모르겠어요? 딱 봐서 모르겠어. 딱 모르겠어? 자, 그러면 내가 연관된 걸 하나 써줄게. 잘 들어. 우리가 1학기 때 뭐 배운 적이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형태 배운 적이 있어. 이거 언제 배웠냐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좀 있나요? 권웅이도 기억이 있나 이거? 네. 네, 좋아요. 그때 요 부분이에요. 그때 이 부분을 변형하는 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줬다고.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써줄게. 요거 변형해서 쓴다는 게 뭐냐면 2분의 1로 묶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 제곱으로 변형이 됩니다.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변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얘를 루트 A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고 얘를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하고 얘를 루트 C의 제곱이라 생각하면 AB가 루트 AB인 거고 BC가 루트 BC인 거고 CA가 루트 CA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빼기 루트 AB 루트 BC 루트 CA 이렇게 빼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루트 A의 제곱, 얘가 루트 B의 제곱, 얘가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 즉 이 모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2분의 1로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루트 B 빼기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루트 C 빼기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묶이게 되어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3개를 더했으니까 전체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한 경우 이거에서 이걸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 완전제곱식 같은 걸 이용해서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가능하고요. 이해된 거여까지?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요건 잘 알아도 요거는 니네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큰 쪽이야. 절대값 포함한 형태의 참거짓을 지금부터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쓰는 대로 쓰면 거의 문제가 없을 거는 같아. 근데 니네가 이제 얘를 보고 요거 지금처럼 이런 방법을 써야겠구나.
참고로 얘기하면 요거 관련한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끼리 빼서 증명을 할 겁니다. 하나 보여줄게요. 가장 많이 났던 걸로 하나 보여줄게요. 절대값 문제 중에 거기 보면 1164부터 엄청 많어. 절대값 들어있는 놈들이. 그래서 그 중에 1166번으로 가봐, 대표로. 니네가 이거를 네모 박스로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 쓰라고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보여줄 거야. 1166번. 그러니까 요거는 별표해 두시고 풀이 방법을 외워놔야 된다는 거야. 자, 내용은 이겁니다. 순서 바꿀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무조건 절대값의 A 더하기 B의 절대값 요거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고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도 써주면 감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네요. 요걸 갖고 증명할 건데 여기 있는 걸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쓸게. 자, 아까 말한 대로 절대값 들어있는 거나 루트 들어있는 거는 제곱끼리 빼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럼 내가 해볼게요. 증명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거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 이거의 제곱을 빼서 크기를 비교해봅니다. 제곱끼리 뺀다. 자, 갑니다. 그럼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얘를 알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인정되는 거죠. 빼기 요거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거니까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과 같은 결과다. 서로 졸고 있고 증명이 되겠어 이거? 자 그러면 요거 A제곱 죽었어요. B제곱도 죽고 남은 게 2 절대값 A 절대값 B 빼기 2AB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2로 공통으로 묶으시고 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AB와 동일하죠. 오케이. 여기는 빼기 2는 묶여 나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알기로 어떤 놈을 절대값 한 거랑 그 놈하고 비교하면 그 놈을 절대값 한 놈이 무조건 크거 나갔지. 그러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놈하고 요 놈에다 절대값 씌운 놈을 비교하면 누가 항상 크다고? 얘가. 그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결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이해돼요? 그럼 제곱끼리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절대값 A, 절대값 B 얘가 무조건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증명 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마무리. 등호 성립 조건까지 만약에 표시해달라 그러면 항상 크다가 있고 같다가 있는데 이 같을 때의 조건을 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호 조건 쓰라는 건 이게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0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절대값 AB하고 그러니까 절대값 AB하고 AB가 같을 때 아닙니까? 맞죠? 절대값 AB하고 같다면 0이 될 거지. 근데 우리가 알기로 절대값과 그냥 같다는 건 어떤 뜻이죠? 예를 들면 니네가 이거이면 이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예. 그러면 0은 0 되나요? 예.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되니까 같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그냥 써진다는 건,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냥 나온다는 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등호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등호 조건은 AB가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쓴 거랑 똑같다는 거니까. 그렇게 증명해 주면. 이건 뭐 몇 줄 안 돼. 근데 점수 쓰고 4점, 5점 받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예 쓸 수도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은 좀 이따가 찍어 두시고 나중에 따라쓰기 연습을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167도 마찬가지야. 양쪽 제곱해가지고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금방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갖다 증명하거나 확인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공부가 조금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질 않고 그냥 글씨를 외워야 되는데 이 글씨 외우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얘를 같이 이용해서 쓰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느 게 어떻게 물 먹고 올래? 설명 아예 못 듣는데 잠 좀 깨보자. 왜냐면 여기가 무조건 시험 문제야. 무조건 시험. 오늘 배우는 부분 두 문제 무조건 시험 문제야. 증명에 대한 얘기랑 이제 지금 이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졸고 못 들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거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라고 하는 게. 니네가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그리고 학교 시험에 뭐가 자주 출제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처럼 잘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들으라고. 그런 부분은 시험에 난다고 하는데도 공부 안 해. 아유 어떡해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는 결국 이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요거 증명 과정 캡처 하나 해둘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의 대표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교육과정상 지금 소개하는 놈이 90%. 그 다음에 혹시 자사고나 조금 난이도를 학교에서 그냥 가르쳐주고 낼 수 있는 문제 종류 또 하나가 있긴 해. 근데 그거 제하고 얘를 지금 먼저 하는 거 알아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필기하고 정리해야 돼. 절대부등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소개를 하나 하는데, 제목을 적어줄게요. 제목은 이런 관계야.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해 보면 무조건 요렇게 평균을 구한 게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절대부등식. 자, 그러면 내용 소개 좀 해볼게. 자, 들어봐. 산술평균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네가 평균 내는 방법이 사실은 용도에 따라 굉장히 많은 평균 내는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예요. 산술평균은 그런 거야. 선우가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국어랑 뭐 과학이랑 봤어, 두 과목을. 평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죠? 그게 더한 다음에 네. 그 개수만큼 2로 나누겠지. 그게 산술평균이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그러니까 산술평균이라 하면 두 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게 보통 많이 쓰는 평균 방법이야. 근데 이거 말고도 용도에 따라서 도형 같은 거에서는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자주 사용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평균은 어떻게 평균을 내는 방법이냐면,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방법으로 평균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유찬이가 국어를 90점을 받았어. 그 다음에 과학도 90점을 받았어. 자, 이걸로 평균 내면 얼마 나오죠? 당연히 90점이 되지. 그러면 이 방법으로 평균을 내면 90점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점수가 같은 경우라면 산술평균으로 내든 기하평균으로 내든 그 평균값은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90과 너무 값이 크니까 작은 숫자로 하자. 5점과 7점이 있어요. 이거 산술평균으로 내면 5 더하기 7 나누기 2니까 6이 평균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 기하평균 관계로 내면 루트 35라고. 그럼 6하고 루트 35하고 어느 게 커요? 6이요. 6은 루트 36이니까, 그치? 네. 6이 크다고. 그러니까 산술평균적으로 나온 게 크다고.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값은 비교 대상인 두 값이, 양수인 두 값이 같은 값이면 는이 되지만 같은 값이 아니면 무조건 저쪽이 조금 크게 나와. 뭐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용도에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평균으로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술평균도 평균 방법이고 기하평균도 평균 방법. 야, 넌 나갔다 와서 바로 자면 어떡하냐 시켜. 어이가 없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건 쓸게. 이거라도 들어.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야.
0도 안 돼. 둘 다 양수인 조건 하에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한 값과 기하 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비교해보면 무조건 이쪽이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 증명해 줄 거야, 물론. 그래서 근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자주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이 형태로 쓴 다음에 또 계산할 때 불편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양수 두 개를 더하면 2 곱하기 루트 곱한 거와 같다로 여러분 문제 풀 때 쓰시기 바람. 자, 요게 50%.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예요? 등호 조건이요. 단 등호는 언제 사용되느냐? 아까 말했죠?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이. 여기까지 써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빨간 걸 쓰면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성립하게 되고 는은 두 값이 같은 경우일 때 는이 성립한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할게. 지금은 내신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낼 때 사용해야 되니까 중요해요. 내신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뭐냐면 2학년 올라가서 또는 3학년 올라가서 다른 과목을 배울 때 갑자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자꾸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돼 라고 막 열심히 원수 풀어서 다 풀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2학년 가서 배울 때 이거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걸 사용하면 맞아. 근데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잘 공부하려면 이건 책이 없으니까 내가 적어줄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문제를 읽으면서 그 조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다가 따로 적어주는 거는 필기 꼭 해두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3학년 때까지. 첫 번째, 무조건 문제 중에 양수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양수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0이면 안 돼요? 응? 왜 0은 안 돼요? 요거는 양수에 대해서만 하는데 0이 들어가게 되면 a 더하기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걸 증명 먼저 해주고 할까? 2분의 일단 증명을 먼저 해주고 그럼 보여줄게요. 자, a 양수, b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증명할게. 자, 요거일 때 2분의 a 더하기 b하고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 할 때 빼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값을 빼면 2분의 요 놈은 루트 a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플러스 얘는 루트 b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오케이. 그러면 빼기 양수라면 루트 ab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쓸 수 있는데 이게 2분의로 통분되면서 이렇게 붙는 것까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분자가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어떻게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즉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건 양수고 얘는 뭐뭐의 제곱이 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거에서 이걸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게 되고 그때의 등호 조건은 요게 는 0이 될 때 뭐냐면 이거랑 이게 0이 될 때죠. 이게 0이 될 때라는 건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근데 그 말이 a와 b가 같을 때 이렇게 되지. 자, 요게 이제 증명이야. 그러면 양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게 아니고 음수는 아니지만 0일 때
그럼 이게 0이라고 하자. 0. 그럼 0이 되면 이건 0이고 이건 0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고 B는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가 되죠? 얘는 얼마가 되고요? 0이 돼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죠? 뺐을 때? B가 양수인 경우라면.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게 0인 경우까지 조건을 확장하게 되면 뭐 0인 경우에 대해서 성립한다 안 한다 경우가 맞냐 틀리냐 얘기가 아니라 양수에 대한 이 평균 자체가 양수에 대한 얘기를 일단 썼고 A하고 B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 걸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성립하지 않는 애가 있거나 뭐 그렇다면 쓸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A 0보다 크거나 하고 B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요 말이야. 요게 과연 요렇게 써지는 게 괜찮을까에 대한 얘기겠지. 양수라면 요 놈이 이렇게 써지는 건 의심할 거 없죠? 그럼 만약에 A 양수, B 양수 말고 0보다 크거나 같아서 0일 수도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되나요? 생각해보면 상관이 없죠? 음수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배운 적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양수인 경우는 무조건 되고 그럼 0인 경우도 과연 될까? 만 생각해봐. 그렇다면 이 조건에 대한 건 무조건 참이고 0인 경우도 큰 상관은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놈이 항상 이렇게 써지는 게 가능한가?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0이라 그럼 못 참고주고 하나 양이고 하나 0이다 쓰면 되니까 별 문제 없죠. 그렇다면 네가 말한 대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A와 B가 이제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를 쓸 텐데 등호 조건이 조금 이제 애매해질 거야. 등호 조건이 뭐가 되냐면 는 0에 대한 얘기인데 A가 0이 아니야. A가 양수라고 쳐. 근데 B가 0인 경우라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은 항상 뭐가 될까? 양수지. 양수죠. 왜? A는 양수고 B는 0이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럼 등호라는 조건은 없지. 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등호 조건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는 거고 등호 조건은 이때다이고 만약에 한쪽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하에서는 등호가 되는 조건을 무조건 붙이기는 힘들죠. 물론 한다면 둘 다 0인 경우는 되죠. 둘 다 0인 경우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등호 조건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등호 조건까지 지금 이 부등식의 내용으로 쓸 때는 양수일 때를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나 안 하나를 설명할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상관없이 성립해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고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는 없으니까. 음수가 포함된다면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안 되니까 부등식 증명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너는 그냥 양수인 조건에 대해서만이라고 약속을 해두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문제가 이거 쓰면 답을 쓰는 건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니네가 어떤 문제를 보고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여기서 내가 문제 풀어줄 때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시켜준 다음에 문제 풀 거야. 니네도 문제 풀 때 그렇게 보면서 연습해. 그러면 내신 당연히 대비가 되는 거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갔을 때 갑자기 모의고사 뜬금없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야 돼. 근데 그것만 알면 쉬운데 그걸 몰라서 그냥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을까 봐. 자, 조건 얘기할게요. 분명히 문제 중에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고 졸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한 사람 보고 설명하는 것 같아 지금. 양수 조건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 두 번째, 이 부등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 또는 곱 요게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합이나 또는 곱이 얼마라고 주어질 때 그런데 만약에
합,곱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반드시 역수 형태가 보일 거야. 다시 합이나 곱이 주어져. 이게 얼마인데 뭐 이거의 최대, 뭐 이게 얼마인데 이거의 뭐 최소, 이런 식으로 역수, 그 합곱이 주어질 때인데, 어떤 문제는 합이나 곱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가 나와. 양수임은 분명한데 이게 안 나온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역수 형태를 포함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A하고 A분의 1의 역수가 주어진다는 건 곱한 값이 얼마다라고 알려준 거랑 사실은 같은 힌트죠. 그러니까 곱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역수 형태가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문제 안에서 보인다면 그 문제는 어떤 단원이든 관계없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사용해서 푼다. 그럼 니네가 당장 2학년 때 배수 배울 거야. 이제 겨울방학 과정 들어갈 때 배수 배울 때 보면 지수 막 나오고 로그 막 이런 말 나와. 거기에 양수 조건이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 양수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요거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문제를 하나 풀어줄 건데 문제 풀 때 이걸 사용하는 건 이제 외웠다고 치고 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문제 풀게요. 너네도 그렇게 연습해. 자, 3번, 유형 3번을 볼게. 1168번을 한번 보세요. 아주 쉬운 거야. 초딩도 해. 이것만 외우면. 두 양수 xy에 대하여,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만족하는 a, b 구해봐라. 첫 번째, x 더하기 y가 4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하면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합이 주어져 있고 최대 최소 문제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다 들어있는 문제라. 그러니까 이게 짧아도 양수 조건에 합이 주어져 있는 최대값 문제. 그럼 이거 산수평균 기하평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요 빨간 글씨 얘처럼 쓰면 두 수를 더하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한 값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x 더하기 y가 4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약분을 시키면 루트 x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x 양수 y도 양수니까 이게 양수잖아요. 그럼 제곱을 하게 됐을 때 x 곱하기 y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라는 거지. 따라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읽으면 되겠어?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조건은 x 곱하기 y가 3일 때 x 더하기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은 이렇게 묻고 있다. 그러면 양수 조건이 주어졌어. 그럼 3x도 양수고 4y도 양수인 거죠. 양수 조건이 주어진 상태로 곱이 주어져 있으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됐다고. 이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럼 얘를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3x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한 거 12xy 이렇게 써진단 말이지. 그런데 xy가 얼마래? 3. 그럼 12 곱하기 3이니까 36. 그러면 6. 6이 1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x 더하기 4y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값이 물어봤으니까 12라고 대답을 해야지. 자, 이렇게 B죠. 문제 안에 다 들어있어. 그거를 처음부터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 그러면 탄탄해져. 근데 여기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 갖고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공식처럼 이걸 써서 푸는 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어느 순간에 주어졌을 때 이거 사용해서 푸는 문제지 판단할 수 없다면 반밖에 못 배운 거예요. 잘 배우려면 이게 맞는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 얘를 사용하는 대표 예제다. 하나 더 보여줄게요.
지금 말한 거 다 시험에 날만한 거야. 1174번 봐봐. 조금만 집중해. 다 왔어. 금방 끝나. 1174번 보면 A 양수이고 B도 양수야. 그런데 3A 더하기 2B 곱하기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 선우야 정신 차려야 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문제에 있다 보니까 양수라는 말은 보였어. 양수 조건이 이제 확인됐는데 합이나 곱이 아까처럼 합이나 곱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빨리 혹시 역수 형태들이 보이나? 를 살피시라고. 그 얘기는 3a가 있다면 a분의 이게 역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하고 a분의 1만 역수 구조라고 역수 형태라고 썼잖아요. 내가. 이 말이 3a하고 a분의 1도 역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a가 있고 a분의 1이 있고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합이나 곱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역수 형태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최대 최소를 묻고 있다. 이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항상 없는 경우죠. 이거는 전개 후에 사용하시면 돼요. 풀겠습니다. 전개할게요. 이거 곱하면 얼마요? 9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B분의 6A 플러스 얘는 A분의 6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니까 부등호를 쓰긴 쓰는데 9나 4는 이미 상수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9하고 4는 뭐 변할 게 없는 상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 해당되는 건 어디서 생기는 거야? 여기서 생기는 거지.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라고 통째로 생각해 버렸더라고. 그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얼마? 곱한 거.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지워주고 이거 지워주고 36이 남는 거지. 요 값이 이제 오른쪽 9하고 4는 원래 있었으니까 쓴 거지. 그럼 요거가 6으로 나서 12, 그 다음에 13 해서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항상 크거나 같다 25. 오케이. 그럼 등호는 언제 사용할까요?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25 답 쓰면 끝인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등호 조건까지 따져보자.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분의 A, 6A하고 A분의 6B가 같을 때예요. 그럼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면 되니까 6A의 제곱하고 6B제곱이 같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A와 B 자체가 양수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 같다는 얘기가 그냥 A와 B가 같을 때라고 써도 되죠. 둘 다 양수니까요. 양수란 말 없으면 A하고 B 같은 거랑 A하고 마이너스 B랑 같은 거랑 두 개로 나눠 풀겠지만 둘 다 양수니까 같은 부호니까 이때가 등호 조건이 되겠죠. 이제 등호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까지 출제된 걸 또 하나 풀어줄 거예요. 근데 형태 잘 보시고 양수 조건 확인했는데 합이 얼마다 곱이 얼마다 하는 조건이 안 보여.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모양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 자체가 최대 최소 문제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거 이용해서 하면 된다. 하나 더 보여줄게. 나온 김에. 유형 5번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1182번 별표, 여기 유형 5번에 별표 쳐. 여기 문제 무조건 나는 학교들이 매번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유형 5처럼만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출제율이 높아요. 자, 보여줄게. 1182번 확인.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에 대하여 x하고 x-5분의 1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때의 x값을 찾으시오. 자, 미리 얘기하면 그때의 x값을 찾으라는 게 등호 조건을 이용해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확인할게요. 자, 아까는 양수라고 했는데 갑자기 5보다 크다라는 말이 써있지?
물론 양수는 맞죠. 양수는 맞는데 왜 0보다 크다가 아니고 x 빼기 5, 그러니까 x 빼기 5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눈치채라는 게 x가 5보다 크다가 되는 게 얘 양수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합이나 곱이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럼 반드시 뭐가 보여야 돼? 역수 형태가 보여야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역수관계라고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얘랑 얘랑은 역수죠. 얘하고 얘. 그러니까 지금 그 양수 조건이 뭘 기준으로 나온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양수 조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쓸 때도 x가 아니라 x 빼기 5하고 x 빼기 5분의 1 이걸 써야 되는데 아니 멀쩡한 식에 5를 빼주면 되나? 뒷수습을 해줘야지. 요렇게 변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크거나 같다. 5는 원래 있었고 거기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한 거. 곱한 게 얼마죠? 1.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7. 그래서 최소값은 7. 그런데 그때의 A는 그랬습니다. 그때의 A는 그 말이 등호 조건. 등호라는 건 더해지는 두 수가 각각 같을 때죠. 그러니까 x-5하고 x-5분의 1이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에요. 아이고 효근이 아주 편하게 잘 자고 있다 이 새끼들. 다음 주부터 당장 또 시험 문제 푸는데 나왔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고 있지 말고 자자 이렇게 곱해보면 x-5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제곱해서 1 나왔으니까 x-5가 1이거나 또는 x-5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럴 텐데 요걸로 구해보면 x가 얼마나 되고요? 6. 요걸로 구해보면 x가 4 이렇게 돼요. 둘 다 답이 될까요? 하나만 될까요? 그럼 어느 거 하나만 될까요? 왜요? 그렇지. 5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요게 정답. 그때 x가 바로 6인 거죠. 따라서 수업 중이라 못 받으실까요? 따라서 등호 조건을 이용한 이 그때 x값은 6이 되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동일한 역수 구조 모양이 되도록 살짝 변형을 해서 쓰게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등호 조건은 둘이 같을 때 조건으로 쓴다.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하나를 더 보여주면 1186번 별표 하나 쳐두세요. (1186번)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내면 니네가 틀리더라고. 자, 1186번 보여줄게. x가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가 x는 a인 자리에서 최소값 m을 갖습니다. a하고 m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할게. 이 같은 문제라는 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냐면, 분수식은 항상 니네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거냐면,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를 봤을 때 분모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낮아지도록 정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통분할 때도 마찬가지. 더 낮아진 쪽으로 변형을 하는 게 이 계산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나눗셈 하라는 거예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 얘를 x-1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x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되죠. 그럼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항등식에 의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는 x-1로 나누면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놈이 x-1 분의 x-1, x-1 플러스 4와 동일한데, 요거를 요렇게 하트 모양을 치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x, 여기부터 쓸까?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 나눠지고 몫이 써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몫이 써지는 거다. 몫이 써지고 그 나머지를 x-1분의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 결과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 몫을 쓰고 나머지가 4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까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게 1보다 크다고 하는 게 결국 요 놈이 양수이고 요 놈이 양수이니까 합과 곱은 주어져 있지 않고 역수 형태이므로 최대 최소 문제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A, 얘가 B가 돼서 2루트 곱하면 4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x가 얼마일 때, 즉 그때의 x값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등호 조건 쓰시라. 아까 등호 조건은 얘랑 같을 때 이렇게 해주겠죠. 그럼 제곱해서 4가 나왔으니까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런데 그럼 x가 3이 되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래요. 물론 우리는 1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풀고 있어, 그지? 그럼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기본 형태들은 완성이 된 거예요. 결국 얘를 기억하는 건 기본. 양수일 때 이렇게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이걸 사용한다. 근데 언제 쓰느냐? 이 조건이 문제 중에 분명히 다 들어있으니까 확인하면서 연습하시면 2, 3학년 때까지 문제가 없다. 자, 요게 이제 유형 5번까지의 내용을 소개를 한 거야. 그럼 조금 쉬었다가 6, 7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활용 문제를 풀어볼게요.